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삼시세끼 밥 잘 먹고 다녀야 한다. 집밥이 최고다. 예나 지금이나 밥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이 집밥 이것을 외치게 된 데에는 코로나19라는 다소 외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거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끝날까 싶었던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된 영향이 큽니다. 자, 코로나19로 건강 문제는요, 최고려 조건 1순위입니다. 이왕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거 속도 편하고 맛도 좋은 건강식을 먹자라고 하면서 요즘은 집콕 쪽이 밥솥도 바꾼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쿠쿠에 따르면요, 전기 압력밥솥이 올해 7월 온라인 판매량이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절반 이상이 뛰었다 하고요. 또 프리미엄 밥솥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5배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밥맛의 취향도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자, 정성을 다해서 만든 요리가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면서 집콕하면서 요리도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복잡한 건 싫고 맛은 잘 내야 하고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할 수 있게 주방 가전을 찾고 있습니다. 다들 잘 먹는 건 좋아도 뒤치다꺼리 하는 거 싫은 법이죠. 설거지거리 많아지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식기세척기 판매량도 덩달아 뛰고 있다고 하죠. 또 음식물 처리기 시장도 특수라고 하고요. 정말 집밥 열풍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산업 곳곳에서도 이러한 예는 정말 다양한데요. 이 편의점에서 쌀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소포장 쌀, 조그만한 거, 그 소포장 쌀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치킨, 족발, 곱창, 안주거리죠. 이걸 식사로 대체하는 1인 가구도 많아지다 보니까 매출에는 좋은 거죠. 가정 간편식 우리가 HMR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세는 무서워요. 반찬, 국, 탕, 찌개류 요즘 정말 그럴싸하게 잘 나옵니다. 식품 카테고리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음료, 우유, 간식류 등등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펀드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바로 소비재 펀드 수익률 이건데요.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를 받은 게 분명하죠.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홈콕 쪽이 핵심 키워드라고 합니다. 대이동해서 한자리에 모이고 이런 거 제한되다 보니까 앱을 통해서 추석 선물하기이고요. 선물 세트를 분할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기 구독 서비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갑자기 많이 들어온 선물들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관이 어려우니까 정기 구독 서비스 하면 알차게 적기에 먹거나 쓸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고 하는데 높은 인기 누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니까요. 증권사에서는 앞으로도 이 종목 보세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농심, 오리온, 풀무원 등등등 이 종목이고요. 자, 지금 기업들은 집밥 쪽이 뭘 원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빠르게 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집콕 쪽, 집밥 쪽, 이를 잡는 자 번창할 것이다. 매출을 쑥 올릴 피 튀기는 전장이 여기서도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이고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느낀 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네이버 TV로도 함께하고요. 자, 그리고 24시간 듣기가 가능합니다.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문자 주신 두 분에 한해서 치킨 상품권도 매일 2분씩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특징주 공장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자의 분석으로 특정 이슈,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 메트로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답을 아시나요? 글쎄요, 맛있는 밥이요? 네, 이게 네. 남이 해준 밥이래요. 아, 네. 그러니까 편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집콕조 이렇게 하면서 앵커 브리핑을 준비하다가 네. 편안하게 먹는 밥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다 변하고 있잖아요. 전기밥솥, 뭐 식기세척기 막 이런 맞아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도 자주 가시죠? 네, 자주 가요. 예, 혹시 어떤 식품 이렇게 많이 드시는지? 저도 사실 자취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자주 가시겠네요. 네, 도시락을 많이 사 먹고 네. 요즘에는 편의점 음식도 굉장히 건강하게 웰빙으로 많이 나오니까 정말 예. 네, 과일도 사 먹고 샐러드도 사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과일, 뭐 샐러드, 빵도 굉장히 촉촉하게 잘 나오던데 맞아요. 이제 베이커리 못지않게 네. 네, 그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의 입맛을 또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이러한 또 변화의 시대 중심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각 경제 방송사에서는 특징주를 어떻게 거론했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려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전 채널에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또 BTS 후광 효과로 52주 신고가를 당당히 기록한 넷마블도 있었고요. LG화학,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전지사업부, 연내 분할 추진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대부분의 채널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솔리드, 신일제약, 하나솔루션 제시했고요. 한국경제TV가 초록뱀, 삼성전기, 서울제약, 신테카바이오, 매일경제TV는 영진약품 HLB, 하나솔루션, JYP엔터, 후성을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MTN이 STX중공업, 한국파마, KMH, 신테카바이오, 한국경제TV와 MTN이 공동으로 선정을 했네요. 해성DS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 특징주 봤잖아요. 네. 평소보다는 특징주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오늘 시장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방탄소년단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분을 투자한 넷마블은 물론 초록뱀, JYP 엔터테인먼트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위탁 생산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고요. 그린 뉴딜 수혜주인 하나솔루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수혜 종목은 꾸준히 가는 것 같습니다. 영진약품, 신테카바이오, 한국파마 등이 모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오늘의 이슈 메이커 1, 2, 3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기자님 어떤 종목부터 좀 보면 의미가 있을지.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에서 꼽은 넷마블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빅히트 상장 이슈가 있어서 관련 네. 내용을 짚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세상에나 이렇게 돈이 많나라는 생각이 사실 SK바이오팜도 그랬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이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뭐 기사들이 쭉쭉 올라오던데 네. 그런 이슈를 반영했겠죠? 네. 예. 사실 어제 오늘 넷마블이 크게 네. 오른 건 이 빅히트 상장 말고는 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빅히트는 최근 1년 동안은 계속 방탄 이슈에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이번 상승은 빅히트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장을 무난히 추진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 빅히트는 지난 2일에 거래소가 상장 예비 심사를 미뤘다는 이유에서 좀 상장이 불투명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상장 예비 심사를 미루면서 좀 증권사 주관사들 사이에서도 좀 상장에 시간을 두고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의 입김이 워낙 세서 상장 시기를 그래도 좀 빠르게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면서 이 서둘러야 할 이유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공모가는 최대 한 주에 13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됐고 기업 가치는 최대 5조 원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넷마블이 빅히트 기업 가치가 8천억 원 수준일 때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좀 고평가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장으로 넷마블은 수천억 원의 투자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마블이 가장 잘한 건 이 빅히트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도 나도 고민이고 어려운 게 도대체 꼭지가 어디냐. 이게 네. 성장은 하는데 이게 참 이것 때문에 골머리 앓는데 넷마블은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견뎠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넷마블이 어쨌든 이 빅히트 엔터가 상장이 되면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데 한 달 정도로 봤을 때 주가가 35%나 올랐거든요. 네. 앞으로도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지속성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지속성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네. 예. 어제 그 빅히트의 증권 신고서를 보면 빅히트 엔터가 단순히 엔터 기업이 아니라 콘텐츠 기업이 되겠다고 이렇게 표방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비교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이때 JYP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도 넣었습니다. 좀 더 유리한 공모가를 만들기 위한 뭐 방법일 수 있지만 빅히트는 앞으로 지적 재산권을 통한 각종 컨텐츠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넷마블과의 협업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는 3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BTS 유니버스 스토리의 흥행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컨셉의 스토리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제작하고 생산하고 이를 공유하는 그런 게임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팬이라면 다들 해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좀 흥행이 기대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또 방준혁 의장과 이 방시혁 빅히트 대표가 친인척 관계잖아요. 그래서 넷마블이 빅히트에 투자한 거는 단순히 뭐 지분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어서 예. 네, 이런 점도 좀 좋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증권업계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는 현재 주가는 빅히트 상장 호재를 대부분 반영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투자 의견을 홀드로 제시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빅히트 엔터 상장 기대감도 있고 게임 흥행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크게 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의미로 홀드 이렇게 외친 증권사가 있나 봅니다. 자,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장중에 19만 8,500원 선까지 갔고 지금도 장중 고점이에요. 15%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최근 이 기대감 때문에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떤 종목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에서 꼽은 LG화학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LG화학은 오늘 배터리 만드는 전지 사업 부분을 분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도 그랬고 LG화학이 강력하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면서 만약에 이게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분사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정말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들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주가가 오르는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이 분사에 대해서 회사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 보도에 대해서 회사 측이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걸 좀 사실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부인을 안 했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화학은 내년 4월을 목표로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전지 사업 부분을 따로 분사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름이 연내 물적 분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 분사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제야 좀 구체적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올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차동석 LG화학 CFO가 배터리 사업 분사와 관련해서 사업과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히면서 분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지금 타이밍으로 잡은 건 배터리 부분이 구조적인 흑자 국면에 진입했고 전기차 시대를 확신하게 된 만큼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로벌 EV 전기차 시장의 1위입니다. 자, 그런데 뭐 기업 성장, 뭐 분사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 가치. 근데 우리 주식 공장이 더 원하는 건 LG화학을 갖고 계신 주주들의 이익이 커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일단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려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이 상장을 통한 투자 자금 확보입니다. 테슬라도 전날 6조 원 수준의 그 유상 증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기차 시대의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올 들어 7월까지 글로리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데요. LG화학이 현재 배터리 왕자를 지키면서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춰서 물량을 늘리고 중국 등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벌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장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투자도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등 IPO가 초호황이잖아요. 예. 이 분위기에 빨리 올라타서 LG화학의 이 배터리 사업 부분도 상장을 하면 주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미래에셋대운의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좀 더 올려서 105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배터리 마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네, 그래요. 뭐 감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감이 떨어져라 이러면 감이 떨어집니까? 예, 투자해야지 성장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사 계획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부정은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시장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은 76만 원 선 이 부분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기자님. 네, 세 번째 종목은 매일경제TV에서 꼽은 영진약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코로나19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영진약품 보니까 오늘 51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진약품이 워낙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랬잖아요. 네. 어떤 이슈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영진약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KTNG가 지분 52.45%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KTNG는 지난 2004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영진약품의 지분을 매입했는데요. 경영 참여 형태로 지금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매출은 2천억 원대에 불과하고 영업이익률은 4.53%예요. 그래서 KTNG의 약간 미운오리가 아니었나라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 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이슈로 시총 2조 원대 계열사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수혜로 주목받은 거는 영진약품이 덱사메타손이라는 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는 거였는데 사실 영진약품은 10년 전에 이 덱사메타손 생산을 중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7월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사실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 밝혀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진약품이 바로 어제 덱사메타손의 허가권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덱사메타손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등 약품으로 승인될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본격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항상 글로벌 시장에서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뭐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덱사메타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염증을 치료한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는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약이라고 판단하세요?
덱사메타손은 지난 7월 영국 정부에 이어서 이 일본 후생 노동성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한 약입니다. 렘데시비르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인데 이 덱사메타손 투여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의 사망률이 40%에서 29%로 낮아졌다는 옥스퍼드 대학의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지난달 25일에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렘데시비르의 초기 증상 호전 효과와 덱사메타손의 사망률 감소 효과 이외에 효과를 인정할 만한 약품은 아직 없다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두 약품만이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좀 공인된 상황입니다. 다만 덱사메타손은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국내에서 이 생산하는 기업들만 70여 개라고 하는데요. 덱사메타손이 실제 코로나19 치료제에 이용되더라도 영진 약품이 2조 원대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만한 잠재력이 있는지는 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약의 실효성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게 기업 가치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우리는 이걸 따져야죠. 네. 주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진약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5거래면서 올랐고 어제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네.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현재 2.4% 상승세, 시가 대비로 상승이 약간 줄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특징주 3가지 알아봤습니다. 메트로 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전해드릴게요.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쪽에서 그래도 뭐 제조업 서비스업은 괜찮네 이런 생각은 들었고 네. 오늘 우리 시장이요 장중에 2,400선을 넘었고 이 코스닥 그렇죠. 시장은 출발부터 52주 신고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시장이 좀처럼 쉴 듯 뭐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투자분들도 좀 쉬었다 가는 게 좀 확실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죠. 저도 뭐 물론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쉬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지금 장을 좀 정확히 못 바라보게 되는 또 이런 우도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시장은 시장에서 물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결국 시장이 강하면 강한 대로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지레짐작으로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쉬었다 가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거의 혼자만의 생각이죠. 혼자만의 생각이고 쓸쓸히 정말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쓸쓸히. 그 혼자 이제 한쪽에 구석에 앉아 있는 그런 셈이 된 거죠. 네. 예,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팔고 지금 좀 관망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예, 조금 뭐 그래도 손해 보고 팔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나마 위안은 삼고 있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상황이 제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은 그동안 쉬어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연코 빨간불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간만에 보는 3%, 4%대 모습입니다.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올라봤자 1%, 떨어져야 1%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고 6만 원까지 찍었던 삼성전자, 10만 원을 바라봤던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조정을 받아도 좀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죠. 네. 따라서 오늘은 그런 쪽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느끼셔야 돼요. 동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샀다. 물론 그거는 모르죠. 모르지만 일단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상대적인 수혜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예. 것들은 막 날아가는데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건데 결국 종목이라는 거는 기다리면
나쁜 종목이 아닌 이상 기다리면 그 종목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게 10년, 20년 뒤에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만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갖고 계시다라면 보유하는 의견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움 메디칼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예. 세움 메디칼 제가 몇 번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죠. 정말 잘 가네요, 이 예, 종목. 그런 상황인데 예. 최근에 다시 움직임들이 좋은 움직임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의료 기기 업체들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오늘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한 8% 정도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잠재돼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의료 기기라는 것들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 포인트를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때 차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좀 볼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지금 계실 것 같고. 네, 항상 예. 후회는 항상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네.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 네. 거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결단이 제대로 맞길 저희 바라고요. 네. 우리 삼성전자와 세움메디컬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은 시장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5장 갈수록 힘을 더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시장은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상황들이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그럼 이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앞서 삼성전자는 좀 보유하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요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 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게 경기 방어주 쪽에 계시다라면 철저히 소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 방어주가 올라봤자 한 10% 내외에서 오르고 다시 주저앉는 모습이죠. 지금 장에서 10% 에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평상시에 10%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데 그럼요. 예. 지금은 상대적인 수익률이기 때문에 10%에 만족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욕심이 나는 장이에요, 솔직히. 뭐 지금 뭐 연변에서는 최소한 50~60%는 올라야 어. 이 개그를 아시면 좀 옛날 분들인데 이거 뭐 한번 올랐다만 50% 나야 지금은 뭐 좀 나 좀 돈 좀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을 좀 낮춰는 오늘 하나솔루션도 한 20% 오르지 않습니까? 아, 결국 진짜? 이렇게 네. 풍력, 태양광, 2차 전지, 정책. 정책 이런 네.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수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경기 방어주 쪽에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이런 쪽들을 옮겨놔서 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다시 이런 것들 오늘 뭐 네이버카카고 쉬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들이 수익률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범위를 좀 넓혔죠. 어제는 더 좋은 비전을 말씀드렸고 오늘 라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면. 예, 점심 때 점심 아직 안 드신 분들 군침이 도실 만한 그런 얘기인데요. 물론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입니다. 라면의 삼양식품. 대표 주자죠. 오늘 6%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차트를 잠깐 보게 된다라면 차트가 상당히 이뻐요. 그동안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보다 주가는 올라와 있었습니다만 여타 다른 집콕 관련주들이 오를 때보다는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오늘 일단 고개를 들어줬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거리두기 2.5.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래간만에 커피 전문점을 갔는데 네. 무슨 군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검색을 많이 해요. 삼엄했어요? 삼엄해요. 뭐 QR코드 찍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거리도 뭔가 일정 부분 정말 해야 되고 철저해지고 진짜 있군요.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무슨 우주 공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 다시 편의점 커피를 마셔야 되겠어요. 그게 또 간편하기도 하죠. 간편하기요. 예. 그럼 편의점 편의점- 안에서는 못 먹게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이제 그러니까요. 들고 집에 가서. 예. 편의점 커피를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주들을 보겠는데 삼양식품 저는 내일 점심 때 라면을 끓여 먹을 예정입니다. 저는 그럼- 먹고 왔습니다. 먹고 오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제 삼양식품에 또 일조를 할 건데 네. 이런 관심들 여러분들 가지신다라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 마실 수 있다. 오늘 이제 고개를 들어주면서 눈에 또 다시 들어왔는데 불닭볶음면 그거죠? 그렇죠. 예, 매운 거. 예. 가장 단순하게 삼양라면이죠. 예, 삼양라면 대표로, 예.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현재 지금 11만 1,500원입니다. 11만 원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직전 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0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양식품에 대해서 음식료 관련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예. 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이제 포토 전략 들을 때 재편의 시기가 왔다고 하니까 비워야 채운다. 이 교훈을 맞습니다. 삼고 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다른 시선 만나셨죠? 자,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샵 3772 매일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이번 주는 네이버 TV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관심주 공장으로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주식공장 이제 관심주 공장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아주 빠르게 가잖아요. 이제 한 몇 반 지나고 나면 이제 곧 추석입니다. 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지 워낙 이제 이동의 제한이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예. 이제 추석 때는 이제 뭐 여행도 계획을 하고 예. 또 못했던 일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게 그러기 마련인데. 진짜 네, 예, 옛날입니다, 그게. 예. 맞아요. 이제 요즘 이제 시국이다 보니까는 네. 좀 고향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더 좋은 시간을 만들고 올까 합니다. 네, 선물은 혹시 준비하셨습니까? 요즘 뭐 추석 선물 세트 난립니다. 네, 아유 뭐 허리띠를 네. 꽉 졸라매서 부모님께 오. 좋은 선물을 해드려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주식 수익률도 잘 나길 저희도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우선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는 일진다이아, 상하 프론탱크, 컴투스, 셀리드, 한미약품, 현대해상, 제일약품을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한올바이오파마, SK케미칼, 미코, SFT, S플릭텍, 유니테스트, 테라젠 이텍스, 신테카바이오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덕산 테코피아, 에로티베큐움, 휴로컴, 하나마이크론, 신세계 INC, W게임즈, LS, 서진시스템 분석을 했고요. MTN이 KG ETS, 에코프로비엠, 인선 ENT, 다산네트워크스,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SM, LG 이노텍을 분석했습니다. 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오늘 채널의 여러 가지 특징 좀 알아봐야 되는데 관심주 1위 채널 어떻게 고르셨습니까? 네, 오늘 1위 채널 이제 네. MTN 채널을 이제 꼽아 보았습니다. 뭐가 좋은 게 있었나요? 예. 일단은 뭐 종목별로 크게 변동성보다도 뭔가 좀 안정적인 추세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렇게 어지러운 좀 시장 속에서는 좀 편안한 종목들도 좀 살펴보면 좋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제가 MTN 채널을 1위로 꼽아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포진돼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4위 채널은요? 네, 4위 채널 제가 오늘 한국경제TV를 꼽아 보았는데요. 네. 뭐 특별히 종목보다도 약간 포트폴리오적으로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유독 좀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너무 몰려 있는 좀 특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제 한국경제TV를 4위 채널로 꼽아 보았습니다. 네, 뭐든지 뭐 쏠림 현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관심주 옥석 가리기 해드립니다. 자, 이 중에서 3가지 우선 만나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은 어디로 네. 가볼까요? 첫 번째 종목 이제 SK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요즘에 드려볼까 얘기 또 합니다. 많이 나오는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소개가 되었던 이제 종목인데요. 네. 워낙에 이제 백신 이렇게 좀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 S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기대감이 워낙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에 그 백신 매출로 인해서 분기별로 따져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요즘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또 백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신 관련주들이
종목들이 좀 주목이 되기도 하고 그중에서 S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은 이어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감 백신에 대해서 수요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일부 선생산이 또 시작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이 백신으로 인해서 한번 SK케미칼이 다시금 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케미칼 일단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 고객사들이 임상 3상에 따라서 수주 기대감도 함께 나타나주고 있죠. 하반기로 좀 돌아가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3상 결과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더 SK케미칼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의 경우가 이미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었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따른 좀 결과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최근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SK케미칼이 좀 큰 폭으로 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 주었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100% 보유를 하고 있고 백신의 명가다 이렇게 나와 있고 프리미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약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받을 수 있고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하게 포진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백신 명가인 SK케미칼은 그러면은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파이프라인이 좀 견조하잖아요. 네, 예. 워낙에 이제 백신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좀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기대감으로 좀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너무나 큰 폭으로 좀 상승했던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뭐 올해도 아닙니다. 지난 이제 7월 달부터 주가가 갑작스럽게 좀 상승 흐름을 좀 탄 상황인데 저는 이제 SK케미칼의 경우는 조금은 현재는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3월 달의 경우는 이 4만 원대부터 출발을 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40만 원대까지 좀 주가가 오른 좀 상황인데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약간 좀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도 일단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백신에 대해서 기대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이 근 2달간에 워낙에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었고 이로 인해서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분들이 좀 더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손절 라인을 21선으로 좀 잡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의 경우에는 좀 추세 매매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21선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먼저 1차적으로 전고점이 46만 6천 원대로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주가 가격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SK케미칼, 백신 명가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매일경제 TV에서 소개가 되었던 LOT 백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즘 시장 안에서 좀 독보적으로 네.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을 뭐 살펴봤을 때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워낙에 또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 이후에 좀 반도체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좀 부진함을 다시금 극복하면서 다시금 주가 반등이 또 시도가 되면서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다시금 주목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LOT 백흠의 경우가 이제 반도체형 건식 진공 펌프를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의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철강과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산업 분야에 다양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매출이 좀 더 다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투자에 좀 대규모적으로 하겠다라는 좀 발표가 올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워낙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략 일환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은 LOT 백큐과 같이 이렇게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최근에 주가에 좀 상승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LOT 백큐의 경우가 물론 뭐 주로 이제 반도체 이런 좀 제조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이 디스플레이 분야로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반도체에 워낙에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은 디스플레이 분야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최근에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매출처를 또한 다변화를 하면서 이에 따른 성장세를 좀 이끌어 있을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출 증가를 좀 나타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반도체에 집중했는데 다른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현재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예. 네, 현재 이제 LOT 백큐의 경우가 오늘장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주가가 한 차례 좀 7월 중에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다시금 조정이 나온 뒤에 좀 회복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21선을 좀 회복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평선이 서서히 좀 정별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에로틴 백큐이 오히려 좀 더 조정보다도 이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완만하게 U자형 패턴을 그려가면서 반등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에로틴 백큐의 경우는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5일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소폭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보다도 좀 더 꾸준히 추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일단은 정고점 부분까지 물론 좀 살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정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금 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한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을 제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 부근이 되겠는데요. 13,500원으로 제가 손절 라인 잡고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30일에 16,850원 이때 52주 신고가였는데 이 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게 방향 속에서 중요하네요. 손절 라인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본부장님. 네, 네. 제가 세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를 다산 네트워크스. 살펴보려고 합니다. MTN 겁니다. 네, 예. 워낙에 이제 5G 얘기가 뭐 작년부터 너무 좀 그쵸. 큼직큼직하게 예, 좀 나왔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5G 이제 관련주들이 사실 이 시장 속에서 좀 빼놓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일단 정책적인 부분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이 5G 관련주에 속해 있고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이어지면서 이 관공사 5G 인프라 확대로 인한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자회사인 다산 솔루션스의 경우는 일본 매출로 인해서 이를 통한 좀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5G 인프라라든지 사물 인터넷이 현재 투자가 본격화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뭐 5G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5G가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성장이 되었다라는 관점보다도 5G 산업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좀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5G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국내보다도 해외 매출도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추가 성장 가능성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로 이 5G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높은 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도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5G 대세 흐름 안에서 해외에서 돈도 잘 벌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이 종목은? 네,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좀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이어지면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평선도 좀 안정적으로 정배열로 좀 그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 좀 시장에서 좀 대응하기 어렵다면은 이렇게 좀 더 우상향이라든지 정배열을 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좀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올라온 상황 때문에 조금 신규 진입 시에는 약간에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도 좀 주의를 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다산 네트워크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21선을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건하게 그래도 21선은 지지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와준 종목이기 때문에 이 21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금 추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다산 네트워크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김진경 본부장님의 관심주예요. 드디어 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실지? 네,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이죠. 하이라이트. 네, 저희 관심주 흥구 F&B를 말씀을 이거 드려보도록 괜찮게 하겠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흥구 F&B가 어떤 회사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이제 비열 처리 이제 프리미어 식음료 분야의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제조 판매를 하고 또 하고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뭐 커피라든지 뭐 과일 농축액, 착즙 주스라든지 이렇게 디저트 등을 커피 프랜차이즈라든지 외식 프랜차이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주요 고객사라고 한다면 스타벅스라든지 파리바게트 등과 같이 유명 프랜차이즈를 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또한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이를 통한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에 이제 꾸준히 커피라든지 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일단 코로나를 좀 떠나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우리는 계속 이제 커피라든지 음료에 대한 좀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빙가류보다도 이 음료 시장이 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구 F&B 입장으로서는 이를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한 격상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테이크 아웃 이제 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동사에 또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착즙 주스의 경우는 당분이 적은 웰빙 음료로도 소비자 증가로 인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흥구 F&B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화제약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대화제약도 코로나 관련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 주었습니다. 네. 흥구 F&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즘에 비대면이 좀 계속 그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흥구 F&B가 뭐 커피 원두라든지 어떤 주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캡슐 커피도 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비대면이 또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도 이 캡슐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 관련주에 따른 이 비대면 관련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흥구 F&B의 경우는 물론 자체적인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또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흥구 F&B가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큰 폭으로 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최근에 반등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주가가 강한 시세가 나올 때는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종목에도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차례 거래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흐름의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이평선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고점 돌파 여부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낙폭 과대된 종목입니다. 유독 바닥주라든지 좀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도 관심 가지셔야 되시는데 이 흥구 F&B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관심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의 경우는 1,900원 이하에서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스타벅스도 고객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 캡슐 커피 그런 부분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매출 성장세, 코로나19 관련주 이런 부분도 속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흥구 F&B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12시 50분 내일도 어김없이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세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